영상을 찍어서 체린이가 볼 수 있게끔 조금 해줄 거예요. 자, 갈게요. Multiple language, 다양한 언어, 다국어라고 합니다. 조금 유식하게 다국어라고 해요. 자, speaking multiple language, 다국어를 구사하는 건 is challenging, 어렵습니다. challenge라는 단어가 명사로 도전이라는 뜻도 있지만 동사로 어렵다라는 뜻이 있어요. 도전은 늘 어려운 거니까요. Yang moved to Helmsdorf, Germany. 독일의 헤름스트로프로 이주를 했어요. 2015년에요. She began every conversation, 모든 대화를 시작할 때 by saying, 말하면서 시작했어요. I'm sorry, my German is still not very good. 죄송합니다. 제 독일어가 아직 서툴러서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This, 이것은요. taught, 말하는 거였어요. German, 독일어를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speakers, 말하는 독일어를 사용하는 사람들한테 말하는 거였어요. that 이하를요. She was now fluent, fluent, 유창한이란 뜻입니다. 꼭 외워줘야 돼요. 그녀가 독일어가 유창하지 않아서 and might not catch everything, 모든 걸 다 알아듣지 못할 수도 있다고. They said, 상대방이 말하는 걸 모든 걸 다 알아듣지 못할 수도 있다고 사용자에게 미리 알리는 거였어요. 그리고 it was a request, 요청이었죠. That they speak more slowly, 좀 더 느리고 and clearly, 좀 더 명확하게 말해달라는 요청이기도 했어요. To help her understand, 그녀가 이해하는 걸 도울 수 있도록이요. She continued this. 그녀는 계속 이렇게 말했어요. For almost a decade. A decade. 10년이라는 시간입니다. 10년 동안 계속 이렇게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I'm sorry. My German is not still very good. 이렇게 시작을 한 거예요. 항상. 자, 근데 이건 뭐였죠? 독일어 사용자에게 자기가 유창하지 않기 때문에 천천히 그리고 좀 더 명확하게 이야기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라고 했어요. 자, 계속합니다. 이제 그래서 C 연결할게요. Recently, 최근에 Yang went to a job interview, 면접을 보러 갔어요. And 그리고 apologized, 양해를 구했죠. For her less than perfect German, 덜 완벽한 독일어에 대해서 양해를 구했습니다. To her surprise, 놀랍게도 one interviewer, 한 면접관인 was confused, 혼란스러워했어요. By her remark, 그녀의 발언에요. 그리고 said her German, 그 독일어 실력이 quite good, 꽤 좋다고 얘기도 해줬어요. 자, Yang은요, wondered, 궁금했죠. Even if her German wasn't perfect, 자신의 독일어가 완벽하지 않더라도 did it matter? 그게 중요했을까라고 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자, 이제 자기는 항상 그 완벽한 독일어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완벽하다는 기준이 과연 도대체 뭘까? 그 완벽하다는 기준이 도대체 무엇이며 그게 과연 중요했을까? 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A번 연결합니다. A couple of hours after the interview, 인터뷰가 끝나고 한 두어 시간 후에요. She got called back. 전화를 다시 받았어요. To my CEO. CEO를 만나보라고. CEO를 만나라는 건 거의 면접에 99% 합격을 했다는 뜻이에요. 자, this time, 이번에는요. She didn't say anything.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제 독일어가 서툴러서요. 이런 이야기를 시작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About her German skills. 자신의 독일어 실력에 대해서요. Later, 나중에 she was offered job. 일자리를 제안받았어요. 자, 그리고 after reflecting on it, reflecting,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되새겨봤어요. 이 일에 대해서요. She realized, 깨달았죠. That striving for perfection, 완벽이라는 명사입니다. 완벽을 위해서 striving for, 고군분투하는 것이 was setting unrealistic standards for herself. 스스로 비현실적인 기준을 setting, 설정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깨달은 거죠. 선생님 사실 이런 주의자예요. 선생님이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뭘까요? 집에 가서 복습하라고. 처음에는 집에 가서 복습하라고였어요. 그런데 집에 가서 복습하라고도 있지만 선생님이 그걸 돌려보니까 내가 어떻게 수업을 하고 내가 아이들한테 어떠한 언행을 쓰고 내가 아이들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하고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스스로를 완벽주의자로 스스로를 채찍질을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영상을 찍고 발음 교정을 하고 수업 준비를 하고 업로드를 하고 편집을 해보고 이렇게 선생님도 자기 발전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런데 모르겠어요. 선생님은 계속 발전해야 한다는 주의예요. 완벽주의자의 성향이 좀 가까운 편이에요. 그래서 꾸준히 움직여야 한다. 꾸준함을 이길 수 있는 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영어는 조그마한 돌을 수십 년 동안 옮기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영어는 계속해야 해요. 꾸준히. 그래야 늡니다. 언어라서요. 그래서 꾸준하게 완벽을 위해서 꼭 움직일 필요는 없지만 완벽하게 해내는 것조차도 노력이니까요. 할 필요가 있다고 선생님은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답 체크를 한번 해볼까요? 딥도. 자, 왜 유나는 안 풀었어요? 어려웠어요. 어려웠어요. 저 어려울 수 있죠. 맞아요. 이게 해석을 했는데 가리키는 대상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인지하는 거 이거 어려워요. 자, 봅니다. 자, 1번의 답은요. BCA 3번이죠. 자, 2번에 들어가는 건 세팅하는 거예요. 설정값을 두는 거예요. Unrealistic standard for herself. 스스로 비현실적인 기준을 세팅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완벽이라는 것 자체가 너무 비현실주의적이라는 거예요. 완벽이라는 것 자체가 너무 비현실적이다. 다 사람은 모든 걸 완벽하게 해낼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전달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자, 3번에는요. 그러면 2번에 1번 어떻게 해석했어요? embarrassed.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causing, 야기하는 것. 그녀가 당혹감을 느끼도록 야기하는 것. 자, preventing, 막는 것. 그녀가 learning German, 독일어를 배우지 못하게 막는 것. 그녀가 독일어를 배우지 못하도록 막는 것. 자, 이거는 비현실적인 기준을 설정하는 거라고 했어요. 스스로 비현실적인 기준을 설정하는 것. 자, holding back, her back, 발목을 잡는 거. 발목 취업 기회로부터 발목을 잡는 것. 홀드백이 뒤로 돌아가게끔 잡는 걸 말하는 거예요. 홀드백. 그래서 발목을 잡다. 우리 한국말로 바꾸면. 자, 그 다음
그녀의 사회적인 기술. 여기서는 그녀의 사회적인 기술, 사회성이라고 하죠. 사회적인 기술, 사회성과 relationships, 인간관계에 영향을 주는 것. 근데 우리 답은 지금 3번이었어요. 그쵸? 자, 자신의 독일어가 미숙하다고 생각했지만 의사소통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고 일자리 제안도 받을 수 있을 만큼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완벽해야 한다라는 이 비현실적인 기준을 설정하고 있었다는 거. 그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1번입니다. 이건 바로 자신의 미숙한 독일어가 자신의 미숙한 독일어 실력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지 않아도 면접에 합격한 것. 자, 이것은 자신의 미숙한 독일어 실력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는 것. 여기서 캐치는 잡다란 뜻인가요? 포획하다 이런 뜻인가요? 아니죠. 캐치하다는 게 무슨 뜻이었어요, 여기서는? 그렇지, 알아듣다란 뜻이었어요. remark. 그녀의 발언에 면접관은 의아했다라고 했잖아요. 무슨 뜻으로 쓰였어요? 발언, 맞아요. 그런데 주목, 평가라는 뜻도 있습니다. 자, 오늘 숙제는 복습이죠. 선생님이랑 내일 26페이지 합시다. 자, 좋습니다. 자, 그래머 책 꺼내보세요. 104페이지. 본책 104페이지 꺼내보세요. 자, 104페이지 형용사 주말에 복습 많이 했나요? 네, 좋습니다. 좋아요. 가봅시다. 자, they were friendly to me. 자, 보세요, 선생님. 자, 선생님 요거 푸는 거 보세요. 선생님이 답 체크할 시간 줄 거예요. 같이 푸는 거예요. 책을 보게 되면 자꾸 책만 보게 되고 선생님의 말을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선생님이 같이 하고 적을 시간 준다는 거예요. 자, they, 그들은 were, 였다. 상태 동사를 비동사라고 합니다. 비동사 뒤에는 형용사, 그래서 형용사 friendly, 친근한이라는 형용사 가지고 옵니다. 자, 그들은 나에게 친근했다. 그들은 나에게 친근했다. 친근한 게 무슨 뜻인지 알죠? 친근했다. 자, seven is lucky. 행운의라는 단어가 들어가죠. 왜냐면 number이라는 명사가 있기 때문에 행운의라는 형용사 가져옵니다. 자, I invited. 나는 초대했습니다. 자, 사람은 셀 수 있는 명사 a little 안 돼요. 앞에 어가 붙으면 조금의, 몇몇의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몇몇의 사람을 저녁 식사에 초대했다라고 문제 풉니다. 자, 그 다음 experience. 경험이라는 단어는 셀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많은 경험을 하지 않았다라고 쓰지만 many는 쓰지 않습니다. much는 셀 수 없는 명사예요. 자, there's something wrong. think body one 뒤에 형용사 가져옵니다. 그래서 something wrong with my computer. 내 컴퓨터에 잘못된 무언가가 지금 있습니다. 라는 문장입니다.
여기까지 이해했나요? 답 체크 하세요. 네, 필기하고 싶은 거 있으면 필기하고 체크하세요. 자, 2번 갑니다. 자, 2번입니다. 저는요, 새 자전거가 필요합니다. 라고 했을 때, 자전거라는 명사 앞에 형용사 넣습니다. 자, 그 다음, 이 케이크는 주어예요. looks 보입니다. 어떻게 보여요? delicious. 맛있게 보입니다. 동사 뒤에 보어 역할 하는 걸로 넣습니다. 왜냐하면 형용사는 명사 수식, 보어 역할 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보어 역할 자리값에 넣어줍시다. 자, that's a problem. 문제라는 명사 앞에 넣습니다. serious. 심각한 문제입니다. 심각한이라는 형용사입니다. 만약에 이 형용사 몰랐으면 외웁니다. 자, 노래는요, 나를 슬프게 만들죠. 그래서 나를 슬프게 만든 거기 때문에 목적격 보어 자리값에 넣습니다. 그 노래를 슬프게 하지 않았어요. 나를 슬프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목적격 보어 자리에 sad 넣습니다. 자, 항상 명사 앞에 그리고 주격 보어나 목적격 보어 자리값에 넣는 겁니다. 자, 우리 스텝 3번은 했었죠? 스텝 4번 갈게요. 자, 이제 문장을 서술해야 하잖아요. 노라는 주어, 아팠다. 근데 아픈이라는 형용사 쓸 겁니다. 그래서 형용사의 품사는 항상 비동사 가지고 오고 쓰기. 왜냐면 비동사는 상태를 나타낸단 말이에요. 아픈 상태를 나타내야 되겠죠. 상태 동사 필요합니다. was sick, 아팠다. 어제니까 is 쓰지 않아요. was 씁니다. 거의 뭐뭐 않다는 두 가지가 있어요. little, few. 하지만 little이 셀 수 없는 명사 coffee는 셀 수 없어요. 그래서 little coffee, 거의 마시지 않는다. 자, 많은 설탕 셀 수 없어요. 하지만 두 칸을 채워야 하기 때문에 많은이라는 a lot of 3칸, lots of 2칸, much 1칸, 2칸, lots of. 자, someone he will 줄임 표현 he will introduce 소개해 줄 거예요. 당신에게요. someone nice. someone 띵 body one 뒤에 형용사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someone nice 좋은 사람을 소개해 줄 거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띵 body one 뒤에 형용사 가지고 오는 것까지 정리합니다. 워크북 다 되어 있죠. 지금. 네, 워크북 다 되어 있죠. 놔두세요. 자, 계속 갈게요, 선생님. 자, 부사 갑니다. 106페이지. 자, 부사의 쓰임은 형부 뭐 해야 돼요? 나랑 동문 이것만 외우면 됩니다. 자, 요것만 외우면 다 해결할 수 있어요. 자, 부사의 쓰임은요. 형부 나랑 동문이에요. 자, 형부는 언니의 남편을 형분이라고 하고요. 나랑은 선생님이 끼워 넣었어요. 그냥 외우기 쉬우라고. 나랑 동문은 대학교가 똑같은 사람을 동문이라고 합니다. 부사는요. 형용사를 수식하고요. 부사는 부사를 수식하고요. 부사는요. 동사를 수식하고요. 부사는 문장 전체를 수식합니다. 자, 부사의 역할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당연히 복잡하겠죠. 하지만 정리 잘 하면 됩니다. 자, 1번 갑니다. Sarah sings beautifully.
자, sings 노래 부르다라는 동사 수식하고 있습니다. Sarah는 아름답게 노래를 부릅니다. 노래를 부르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운가 봐요. 그래서 beautiful이라는 형용사에 ly 붙여줍니다. 아름답게 노래합니다. 자, 그 다음 This math question, 이 수학 문제는 is very difficult. difficult 형용사. 그쵸? 그래서 very는 부사. 그래서 매우 difficult 형용사 어렵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동사 형용사 꾸며주는 것까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부사는 부사를 꾸미기도 한다 했죠. 자, he came home. 그는 집에 왔습니다. 꽤 일찍 왔습니다. early 일찍이라는 부사예요. 부사를 꾸며주는 quiet 꽤라는 단어가 왔습니다. 꽤 일찍 집에 왔다. luckily 쉼표 보이죠? 요 쉼표 뭡니까? 문장 전체를 수식하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문장 전체를 수식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luckily 운 좋게도 I got free tickets. 난 공짜 티켓을 얻었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부사에 대해서 조금 더 꼼꼼하게 볼 수 있는 시간 가집니다. 부사의 형태입니다. 자, 대부분의 부사는 형용사에 ly를 붙입니다. sadly, 슬프게, slowly, 천천히, loudly, 시끄럽게, kindly, 친절하게, really, 정말로, beautifully, 아름답게. 다 형용사의 ly예요. 형용사의 ly가 부사의 형태입니다. 자, y는 i로 바꾸고 ly 고치세요. happily, easily, 쉽게, luckily, 운이 좋게, heavily, 무겁게. 자, y는 i로 바꾸고 ly 고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조금 중요해요. 빠른이라는 형용사가 있고요. 형태는 past 똑같은데 빠르게라는 부사가 있어요. early 이른, early 일찍 형태가 똑같아요. 형용사와 부사의 형태가 똑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그걸 구분하냐? 이 아이가 문장에서 명사를 꾸미거나 보어 역할을 하면 형용사고요. 형부 나랑 동문이면 부사예요. 그걸 구분하는 시험 문제가 자주 출제됩니다. 자, 그러면 late 늦은, late 늦게, 부사일 땐 늦게예요. high 높은, high 높게, hard 어려운, 열심히 하는, hard 열심히. 이렇게 해서 형용사와 부사가 형태가 똑같은 아이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문장에서 어떻게 쓰였는지를 확인하고 싶어 하는 문제들이 자주 출제됩니다. 자, 여기 나오죠. 천천히 움직이죠. 동사를 수식하니까 slowly 부사가 되겠죠. 나는 늦게 일어났어요. 일어나다라는 동사를 수식하니까 부사가 되겠죠. 여기선 늦은이라는 뜻으로 해석되는 게 아니라 늦게가 될 겁니다. Cars move slowly in rush hour. rush hour는 차들이 많이 붐비는 시간을 rush hour라고 합니다. 자동차들이 많은 그 분주한 시간에 rush hour 시간에는 차들이 천천히 움직인다 라고 해석합니다. 자, 그 다음 I got up late this morning. 나는 아침에 늦게 일어났다. 일어나다 라는 동사 수식이니까 부사의 역할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 너무 쉬워요. 공식 하나만 외워주세요. 조디비디 일합. 자, 경상도에서 조디는 입을 말하죠. 조디, 조동사 뒤에, 비동사 뒤에, 일반 동사 앞에 빈도 부사를 씁니다. never는 결코 뭐만 않다. 나는 거짓말을 절대로 하지 않는다. 결코 해본 적도 없다. 결코 뭐만 않다. never. 자, 나는 가끔 거짓말을 한다. 가끔, sometime. 근데 가끔보다 더 빈도수가 낮은 거 rarely, seldom 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seldom, rarely. 자, 나는 자주 엄마한테 거짓말한다. often. 나는 보통 입만 열면 거짓말이다. usually, 보통 되게. 나 항상 거짓말한다. always.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엄마한테 내가 거짓말을 얼마나 하는지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빈도수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디비디 1앞 조동사 뒤, 비동사 뒤, 일반 동사 앞에 씁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always는 항상 어떻다라는 뜻이죠. 항상이라는 건 빈도수가 100%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비동사 뒤에 is 뒤에 쓰여진 거 보이나요? Laura is always busy on weekends. 로라는 주말에는 항상 바쁘다. 얘는 항상 100% 연락할 때마다 바쁜 거야. 그거죠. 그 다음 Tom sometimes plays. 가끔 50%예요. 자, 가끔 기타를 칩니다. 지 기분 좋을 때 친다는 뜻이에요. 느낌 오죠? 반, 딱 절반. 그래서 일반 동사 play, 치다, 연주하다라는 동사 앞에 sometimes 씁니다. 왜? 일반 동사 앞에 쓰는 게 빈도부사의 위치예요. 자, 갑니다. 체크업 보세요. 자, she talked. 그녀는 talked. 말합니다. 라고 동사가 왔어요. 자, 이 자리는 그러면 목적어 자리이기도 하고 보어 자리이기도 하고 그냥 꾸밈의 자리이기도 할 거예요. 그러면 요 세 가지를 다 생각해야 하는 거죠. 지금은 이제는 1학년인데 후반이니까요. 자, she talked 하고 문제를 딱 봤더니 말한다 이지 쉬운. 네, 쉬운이에요. 쉬운. 근데 선생님이 이 얘기 했었죠. 보어 자리에는 형용사가 들어가는데 형용사의 상태를 나타낼 수 있는 비동사가 들어가야 한다 했죠. 맞나요? 근데 비동사인가요? 일반 동사죠. 형용사 자리값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답이 1번이겠죠. quietly. 조용히 이야기했다. seriously. 심각하게 이야기했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 케빈은 drives. 운전을 합니다. fast는 빠른이라는 뜻도 있어요. 형용사로 쓰이면 빠른, 부사로 쓰이면 빠르게. slowly. 그러니까 빠르게 운전한다. 괜찮죠? slowly. 느리게. 느리게 운전한다. 나는 속도 항상 50km를 지켜서 느리게 운전할 수 있죠. 느리게. careful. 조심스러운이래요. 조심스러운. 자, 조심스러운 운전한다. 맞나요? 아니죠. 조심스럽게 운전한다. ly 붙여야 이거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맞나요? 네, 좋습니다. 오늘 숙제는요. 107페이지 한바닥 풀고 옆에 해석 적어 오세요. 풀고 해석. 풀고 해석. 107페이지 풀고 해석. 알겠죠? 네, 숙제 한바닥이에요. 누구죠? 일단 개념 정리하고 워크북 숙제 나갈게요. 뭐라고요? 외워오면 좋겠죠? 왜냐면 이제 뒤에는요 바로 비교급 치상급이에요. 그래서 형용사와 부사를 한 번 더 꼬아서 응용해서 배우고 갑니다. 아니요. 월말평가는 형용사, 부사, 접속사, 전치사 다 들어갑니다. 자, 복습하세요. 고생했습니다.